정원에서 사과 2개를 가져와 친구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강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친구 집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죠. 다리는 여러분의 체중과 사과 하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과 2개를 들고 다리를 밟으려고 하면 피라냐가 몰려다니는 물속으로 다리가 무너질 거예요. 한 번만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 사과 2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사과를 저글링하면서 다리를 건너야 해요. 한 억만장자의 아내가 일요일 아침 8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서재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바닥에는 야구방망이가 남편 옆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 선물을 사러 집을 비웠다고 말했어요. 운전기사는 전날 저녁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부모님 댁에 갔다고요. 그리고 요리사는 아침 6시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에는 매장이 그렇게 일찍 문을 열지 않아요. 올리비아는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 에이바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에이바의 집에는 항상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올리비아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바가 그 방의 열쇠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올리비아는 열쇠를 가져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올리비아는 불을 켰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책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리비아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불을 끄고 방을 잠그고 열쇠를 서랍에 다시 넣은 다음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얼마 후 에이바가 올리비아에게 다가와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방에 왜 들어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이바가 전구를 만졌는데 뜨거웠어요. 유리병이 테이블 위에 있고 일부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30분 후에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왜죠? 유리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안에는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병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분산돼요.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면 병이 떨어집니다. 수자는 고가의 디자이너 상품을 판매하는 의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바지 한 벌을 훔쳐간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도둑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다리를 자세히 보면 청바지 밑으로 바지가 살짝 보입니다. 스티븐의 집에는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도 닫을 수 있는 특수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열려면 스티븐은 열쇠를 사용해야 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스티븐뿐입니다. 독재본은 없었어요. 그는 매일 저녁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고 한가운데에 황금 브로치가 놓여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전날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거였어요. 경찰은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븐이 도둑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브로치가 방에 있었을까요? 스티븐은 분명 누명을 썼어요. 스티븐이 창고에 있는 동안 진짜 범인은 자물쇠를 바꿨어요. 스티븐은 자물쇠를 잠그는데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바뀐 걸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도둑은 자신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브로치를 방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모든 요리가 의심스러워 보여요. 보세요. 거미, 이상한 녹색 연기, 바퀴벌레.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킨 요리는 사실 이 감자튀김입니다. 접시 주변에 파리들 보이시죠? 파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감자튀김 위에 있는 녹색 소스가 독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를 드릴게요. 1893과 2548은 언제 498보다 작을까요? 기원전 연도일 때. 마이클 브라운 형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친구인 윌리엄스 형사는 동료 중 한 명이 실종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윌리엄스는 브라운의 집을 방문했고 친구의 아내는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메모에는 4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867. 윌리엄스는 동료들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테스는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며칠 동안 브라운을 못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라가 전 아직 수습사원이에요. 브라운 형사가 제게 일을 주셔서 바빴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잠시 생각한 후 쪽지를 살펴보고 누가 유죄인지 알아챘습니다. 아시겠어요? 테스였어요. 2, 8, 6, 7. 이 단어들의 첫 글자는 그녀의 이름이에요. 한 보물 사냥꾼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가 가운데 큰 돌이 있는 갈림길을 발견했어요. 이 돌에는 4 더하기 넘버 5라고 적힌 암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표지판이 보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암호로 쓰여 있어요. 보물 사냥꾼이 암호를 해독하도록 도와주세요. 남자는 암호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면 South라고 적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자베스가 2살이었을 때 언니는 엘리자베스 나이의 2배였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18세입니다. 언니는 몇 살일까요? 언니는 20살입니다. 영어 말장난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미스터 비거, 미세스 비거, 어린 딸 비거? 어린 딸이요. 왜냐면 a little bigger니까요. 새들은 왜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까요? 걷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라디오와 냉장고를 교배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정말 쿨한 음악이요. 수학책이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일까요?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거든요. 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 돈을 놓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한 탐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케빈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그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케빈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들 그 남자의 누나라고 주장했어요. 그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여자요. 그녀는 손에 점이 있고 케빈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메건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메건은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이 어두워졌어요. 몇 분 후 불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메건의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훔쳤는지 알아보세요. 웨이터예요. 들고 있는 잔을 보세요. 반지를 안에 넣어서 정전되기 전보다 훨씬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제이콥의 여자친구 니콜은 수수께끼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프랑스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의 생일이라고 말했어요. 가서 축하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콥이 어느 친척을 방문해야 하냐고 묻자 니콜은 할아버지의 외아들의 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이 축하해줘야 할 이 신비한 친척은 누구일까요? 니콜의 여동생이요.